안녕하세요. JM 신용정보채권 추심상담원 여팀장입니다. 돈을 빌려주고 못 받고 계신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실시간 무료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채권 추심 관련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추심 비용도 후불제로 운영하고 있으니 부담 없이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지인에게 빌려준 돈 받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가장 많이 문의 주시는 내용입니다.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 채무자에게서 돈을 받아내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민사소송을 통해서 판결문을 받고 강제 집행을 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지급 명령 신청을 해서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얻는 방법입니다. 전자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반면 후자는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둘 중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 할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요. 그럴 땐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개인돈 채권 추심이란 말 그대로 개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한 경우 이를 대신 받아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최근 경기 침체 및 불황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금전 문제로 고통받고 있으며 이 중 상당수가 지인으로부터 빌린 돈입니다. 하지만 친한 사이일수록 차용증 없이 돈을 빌리는 경우가 많아 채무자가 변제기일 내에 돈을 갚지 않으면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까운 관계인 만큼 쉽게 포기하거나 독촉하기 어려운 마음에 결국 강제 집행 등과 같은 법적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시간을 흘려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친밀한 사이라 하더라도 민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는 대여금을 회수할 수 없으며 오히려 소송비용 부담이라는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감정 싸움으로까지 번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돌려받지 못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친구나 가족 간의 금전거래는 민법상 무상계약이므로 원칙적으로 계약 해제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약정한 날까지 원금 또는 이자를 반환하지 않는다면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곧바로 지급 명령 신청 독촉 절차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다른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은닉하였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가압류 신청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만약 약속원 공증을 받았다면 공정증서 정본을 가지고 집행문을 부여받아 신속하게 강제 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여금 청구 소송 승소 후 통장 압류를 하고 싶습니다.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통장 압류란 채무자의 예금 계좌를 압류함으로써 해당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금액을 추심하는 방법입니다. 우선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서 동시에 은행을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신청서를 제출하면 결정문이 송달됩니다. 이후 판결정본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관할 법원 공탁계에 가서 현금 공탁을 한 후 출금 청구서를 작성하여 다시 방문하면 인출 가능 금액을 알려줍니다. 이때 반드시 판결문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잔액이 없거나 부족하다면 전액 출금이 불가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급 명령 결정문의 효력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지급 명령 결정문은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나 기판력이 없으므로 추후 청구이의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즉, 원고가 피고에게 금원을 지급하라는 명령 자체만으로는 어떠한 권리관계 변동도 발생하지 않으므로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한다면 즉시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지급 명령 신청하면 무조건 승소하나요? 지급 명령이란 채권자가 법원에 제출한 서류만으로 심사해서 채무자에게 송달되고 2주 이내에 이의제기가 없으면 그대로 확정되는 간이제 판제도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소송 중인 것을 모르고 있거나 혹은 알아도 무시한다면 거의 100% 승소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만약 상대방이 이의제기를 한다면 본안 소송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때부터는
재판 기일이 잡히고 변론 준비 및 준비 서면 제출 등 복잡한 절차들이 기다리고 있으니 처음부터 확실하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민사소송하면 기간 얼마나 걸리나요?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1, 2개월 이내에 답변서 반박 내용 접수 이후 조정 절차나 변론 기일 지정 최종 판결 순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길어질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으며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해 기일이 연기되거나 변경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소액사건 심판 청구 시 청구 금액이 3천만 원 이하라면 인지대와 송달료가 저렴하니 참고하세요. 이렇게 해도 안 갚으면 어떡하죠? 만약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변제를 하지 않는다면 결국엔 강제 집행을 해야 합니다. 집행권원 확보 이후 재산조사를 하여 압류 대상을 특정하고 부동산, 자동차, 예금, 급여, 보험금, 보증금 등등 다양한 곳에 압류를 하고 추심행위를 하게 됩니다. 물론 이러한 과정에서도 회수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한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회수될 거라 믿습니다. 불법 채권 추심 유형 중 어떤 것들이 있나요? 대표적인 불법 채권 추심으로는 가족 또는 지인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는 행위, 협박 및 폭언 등 정신적 압박을 가하는 행위, 야간 오후 9시 오전 8시에 전화나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방문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채무자가 연락 두절이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연락 두절인 경우 지급 명령 신청 후 확정 판결을 받아 강제 집행 절차를 진행하거나 재산 명시 신청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정보회사에 의뢰해서 채무자의 소재 파악과 재산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돈 거래는 신중해야 한다는 말이 있듯이 자칫 잘못하면 큰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서조차 쓰지 않은 상태에서 구두로만 돈을 빌려주었다면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물론 당장 급전이 필요한 사정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기다려줄 수만은 없습니다. 만일 현재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저희 JM 신용정보에서는 실시간 무료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감사합니다.